자, 여러분 교재 108페이지입니다. 108페이지. 네, 지구단위 계획 보십시오. 지구단위 계획편. 자, 국토교육급상 국토계획체계. 네, 국토교육급상 국토계획체계는 제일 위에 광역도시계획을 배우셨고요. 자, 그 밑에 한 개의 도시나 군 단위로 어떤 행정계획이 있죠? 한 개의 도시나 군 단위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은 도시군 계획이죠. 도시군 계획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을 수립하는 단위, 도시군 계획을 수립하는 단위는 한 개의 도시죠. 한 개의 도시나 한 개의 군 관할 구역 단위로 도시군 계획이 수립되는 거죠. 두 개가 있죠. 도시군 계획에는 도시군 기본 계획과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자, 도시군 관리 계획은 행정 계획으로 지정과 빈도를 결정해야 될 자, 내용들이죠. 내용들. 제일 먼저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용도 구역 세 개. 이 세 개를 도시적과 군적에다가 새로 지정하고 변경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우리는 방금 앞 시간에 용도 구역편 공부한 거죠. 그 앞에 용도 지구편, 그리고 설전에 용도 지역편 이렇게 공부한 거죠. 오늘 용도 지역편, 용도 지역안에 용적률부터 진도 나갔네요. 그죠?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을 배운 거죠. 그 다음에 3번이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기반시설 설치,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이고, 4번이 뭐죠?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과 그리고 정비사업, 정비사업을 결정합니다. 다섯 번째가 뭐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과 변경,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죠.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하게 될 주제, 지구 단위 계획편, 이게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중에서 어디에 해당됩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도 도시군 관리 계획이에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변경을 결정할 때는 무엇을 결정합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근데 NA하고 도시군 관리 계획하고 지구 단위 계획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면은 NA는 도시군 계획이고 한 개의 도시나 한 개의 군 관할 구역 전부를 단위로 하지만 지구 단위 계획은 여러 개의 도시군 계획 중에서 여러 개의 도시군 관리 계획 중 그 중 한 개예요.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것은 한 개의 도시나 군 관할 구역 전부를 단위로 합니까? 그 중 일부 지역 단위입니까? 일부 지역 단위,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이 되는 거죠. 지금부터 우리는 지구 단위 계획을 공부합니다. 첫 번째 지구 단위 계획의 개요를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지역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해서 개발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지역을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구 단위로 무엇을 결정하는지, 지구 단위 계획 내용이 되겠죠. 이런 내용들 중심으로 이제 강의를 풀어가게 될 텐데, 아마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대상 정도까지 진도가 나가면은 마무리되고요. 네, 다음 시간에도 연결을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구 단위 계획이 무엇일까요? 이것도 작년에 기출 문제예요. 작년에 시험이 용도 지구가 무엇인지 개념을 물어봤잖아요. 용도 지구 단위 계획이 먼저 또 개념을 물어본 거예요. 진짜 순수한 개념만 물어본 거죠.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이 무엇이죠? 라고 물으면은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물어볼게요. 지구 단위 계획이 뭐죠? 마음속으로 말씀하십시오. 지구 단위 계획이 뭐죠? 그거예요. 자, 지구 단위 계획이란 설명드리겠습니다. 봐주세요. 여러분, 여기 부산시. 대답하세요. 여러분, 부산시는 한 개의 도시 맞죠? 네. 부산시 전부를 단위로 하는 국토계획이 뭐죠? 도시군 계획이죠. 도시군 계획이죠. 그때 부산시 도시군 계획은 두 가지가 나와요. 부산시 도시군 기본 계획과 부산시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죠.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은 뭘까요? 지구 단위 계획은 이거죠. 여기는 부산시 녹지지역입니다. 부산시 녹지지역. 용도지역이 뭐라고요? 녹지지역입니다. 녹지지역인데 동시에 그린벨트를 묶여 있는 거죠. 개발제한 구역이에요. 그럼 이중으로 묶여 있죠.
녹지주로 한번 묶어놓고 그 위에 다시 개발장구를 이중으로 묶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개발장구가 해제가 됐습니다. 이만큼 해제가 됐죠. 잘 보십시오.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은 개발장구에 의해서 해제된 지역은 부산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중 전부가 일부입니까? 일부. 그 일부 지역 단위가 무엇입니까? 지구 단위잖아, 지구 단위. 그러니까 지구 단위라는 말의 뜻은 한 개의 도시나 한 개의 군 관할 구역 전부를 말합니까? 도시 또는 군 관할 구역 중 일부 지역입니까? 도시 또는 군 관할 구역 중 일부 지역이에요. 이렇게 부산시는 도시고요. 그 도시, 부산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중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 계획이 무엇이 되는 겁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인데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 계획이에요. 그리고 그 일부 지역만을 단위로 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하려고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고시를 하면은 무엇이 되는 겁니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한 개의 도시나 군 관할 구역 전부를 단위로 하는 국토계획은 뭐죠? 도시군 계획. 그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중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 계획이 뭐죠?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정하고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고시한 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되는 거죠. 네. 109페이지 제일 위에 봅니다. 109페이지 맨 위에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이라 하면 지금도 줄 것입니다.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안의 일부에 대하여 여기까지 줄 것입니다.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안의 일부에 대하여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안의 일부에 대하여 손떼고요. 토지용의 합리화, 도시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 확보, 그리고 체계적 계획적 관리를 위해서 지금도 줄 거죠.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오른쪽에 보니까 작년에 기출지문이 나와 있죠. 이대로 나와요, 이대로. 지구 단위 계획이 무엇인지 물어봤잖아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안의 일부에 대해서 토지용의 합리화, 도시기능 증진, 미관 개선 등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에 해당하는 것은 답이 뭐죠? 지구 단위 계획이다. 그 기출 문제는 작년에. 작년에 개요로 물어보니까 두 문제잖아. 국토교육부에서 세상에 두 문제나. 용도 지구 개념하고 지구 단위 계획 개념을 물어봤죠. 근데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려워한다는 거죠. 왜요? 보통 개념에 대한 이해를 잘 못 하거든요. 그리고 연습을 잘 안 해버리거든요. 설명 듣고, 그 다음에 가서 외우죠. 이미적 지정 대상, 의무적 지정 대상. 이렇게 암기 위주로 가버리니까 이제 탈이 나는 거죠. 쉽게 넣으니까 모르는 거죠. 네. 자,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 하이라이터, 지구 단위 계획의 지정 대상입니다. 지정 대상. 이 지정 대상은 교재를 보시면 안 돼요. 교재는 제가 봅시다 라고 할 때 보셔야 됩니다. 110페이지 오세요. 일단 교재는 110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업 끝날 때까지 110페이지하고 111페이지를 안 벗어날 거예요. 112페이지까지 갈 수 있겠다. 112페이지까지. 그러니까 교재는 110페이지 그대로 두고 고개만 딱 들면 됩니다. 고개 들고. 이 고개를 들고 좀 넓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일단 좀 넓게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시시하게 교재를 읽어서 체크해 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여기는 서울, 용도 지역은 도시 지역. 서울 밖으로 나가면은 도시 지역 외, 도시 지역 외의 지역입니다. 네,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서울도 보고 주변까지 넓게 보시라는 거죠. 도시 지역과 그 주변 지역. 여기서 자, 주로 도시 지역 안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임의적 지정 대상. 그리고 그 중에서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해야 됩니다. 의무적 지정 대상이 됩니다. 임의적 지정 대상과 의무적 지정 대상이 있다. 그렇게 돼요.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 교재 보십시오. 110페이지. 제일 위에 110페이지 저 위에 지구 단위 계획 지정 1번 임의적 지정 대상 별표 읽어보겠습니다. 국토교통 장관 시도지사 시장구소는 줄줄 끄십시오. 다음 중 한 개당 지역. 다음이 몇 개 들어있죠? 12개가 있습니다. 12개고 12분의 7개가 있어요. 그래서 약 한, 대충 해도 15개 넘어요. 한 20개 됩니다. 약.
다음 중 한 개 해당하는 지역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줄 것이죠. 다음 중 어느 한 개 해당하는 지역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지구 단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지구 단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12번에서 또 7개를 추가가 되니까 대충 봐도 그죠? 한 19개 정도, 18개 정도 되잖아요. 그거 다 외우십시오. 라고 하면 큰일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 묶어요. 동그라미 1번부터 7번까지 앞줄로 묶어서 참고. 8번 앞에다 적어요. 8번은 암기하셔야 돼요. 8번은 암기. 꼭 외워야 되는 게 뭐죠? 8번을 하고 여유가 있으면 위에 참고하시라고요. 알겠죠? 그렇게 하시고 오늘 결석하신 분에게는 이걸 반대로 가르쳐주는 거야. 1번부터 7번을 외우라고 8번을 버리라고 하는 거야. 오늘 결석하신 분에게. 알겠죠? 네. 자, 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얘기해도 또 주변 분 옆에 짝지게 또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겠죠? 네. 마셔. 자, 시작하겠습니다. 8번 외워드릴게요. 8번을 저를 봐주세요. 8번. 여기 서울시 녹지지역입니다. 녹지지로 묶여있는 상태에서 서울시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녹지지역에는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단 한 번 지정된 녹지지역은 영원합니까? 용도지역은 변경될 수 있습니까? 용도지역은 변경 가능하잖아요. 여기요. 이만큼이 녹지지역인데 이번에 용도지역이 변경됐습니다. 녹지지역에서 주거지구로 변경되면 주택단지 개발할 수 있죠. 상업지구로 변경되면 상업단지 조성할 수 있죠. 그리고 공업지구로 변경되면 산업단지 조성할 수 있잖아요. 그때 개발할 때 지구단위 계획으로 공적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 외웠죠.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면 지구단위 계획을 시에서 지정하는 거죠. 그러면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시 주변에 녹지지역 많잖아요. 산은 다 녹지지역이라고 보면 되잖아. 녹지지로 묶여있다가 주거지로 변경되면 시에서는 거기다 뭘 지정합니까? 지구단위 계획을 딱 지정합니다. 녹지지로 묶여있으면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수 있고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로 용도지로 변경되면 지구단위 계획 수립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녹지지역 위에 지정되는 용도구역 2개를 말씀해 주세요. 앞 시간에 배운 거. 개발제한구역과 그 다음에 뭐죠? 공원인데 정식 명칭. 도시자연공원구역 연습 잘한대요. 도시자연공원구역,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 그 다음에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서 무질서하게 시가지가 조성되면 그 무질서한 시가지 개발을 방지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게 뭐죠? 시가와 주둔구역. 다시 할게요. 그러면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시가와 주둔구역과 공원으로 묶여 있으면은 시에서 지구단위 구역 수립해서 개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시가와 주둔구역으로 묶여 있다가 해제가 되는 구역은 지구단위 구역 수립해서 개발을 할 수 있게 돼요. 임의적 지정 대상을 보여드린 거죠. 실제로 보여드린 거죠. 자, 교재가 봅니다. 8번 봅시다. 8번. 110페이지 딱 중간에 있죠. 8번. 지구단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자, 밑줄 것입시오.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시가와 주둔구역과 공원에서 묶여있다가 무엇이 돼야 되죠? 해제되는 구역은 지구단위 구역 수립을 할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줄 것입시오. 녹지지로 묶여있다가 줄 것입시오. 녹지지역에서 용도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로 변경되는 구역도 지구단위 구역 수립이 가능합니다. 됐죠? 네, 체크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111페이지. 자, 지구단위 구역의 의무적 지정 대상이 됩니다. 의무적 지정 대상. 111페이지 중간에 보면 박스 밑에 필수적 지정이라고 되어 있죠? 필수 지정입니까? 임의 지정입니까? 의무 지정입니까? 의무 지정. 자, 지구단위 구역을 반드시 지정해서 관리하거나 개발해야 될 대상이 몇 개가 있습니까? 2개. 양괄호 1번, 2번. 양괄호 1번과 2번을 묶어줍니다. 양괄호 1번과 2번을 묶어서 앞에다가 의무적 지정 대상이죠. 지구단위 구역을 지정하여야 할 대상 2개. 자, 양괄호 1번 같이 봅니다. 다음에 해당한 지역. 다음에 해당한 지역이 밑에 몇 개 있죠? 2개. 정비구역, 정동그라미 합니다. 택지개발지구 줄 것이고, 택동그라미, 정택이.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 첫 글자 동그라미에서 정택이. 다시 올라갑니다. 자,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시행된 사업이 끝나고 몇 년? 10년이 경과된 지역, 10년 동그라미. 그래서 외울 때는 정택이는 10년. 그렇게 보면 됩니다. 정택이는 10년.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 완료 10년이
경과된 지역은 의무적으로 지구 단위 구역을 수립해서 개발하고 또 관리를 해든지 해야 돼요. 답은 이럽니다. 2번 다음에 해당하는 체계적 계획적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은 동그라미 1번, 2번입니다. 동그라미 1번 줄 거죠. 시가와 주둔구역과 공원으로 묶여있다가 해제된 지역 중 2번으로 나옵니다. 양가로 2번. 시가와 주둔구역과 공원에서 묶여있다가 해제되는 지역 중 그 면적이 얼마?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지역입니다. 30만 동그라미. 시가와 주둔구역 할 때 시 동그라미 해주십시오. 2번 줄 것입시오. 녹지적으로 묶여있다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지역 중에서 역시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지역입니다. 녹 동그라미 하십시오. 그래서 외울 때는 신호기는 30만, 정태기는 10년, 신호기는 30만 그렇게 보면 됩니다. 정태기는 10년, 신호기는 30만 그렇게 됩니다. 임의적 지정 대상. 자, 시작하겠습니다. 정태기는 10년, 신호기는 30만 그렇게 오시면 됩니다. 정태기는 10년, 신호기는 30만. 연습은 좀 하시고요.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원료 10년이 경과됐거나 시가와 주둔구역과 공도로 묶여있다가 해제된 지역 중에서 그 면적 규모가 3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지역 중 그 면적 규모가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은 지구단위 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까? 해야 합니까? 해야 한다. 그렇게 됩니다. 의무적 지정 대상. 정태기는 10년, 신호기는 30만. 근데 이제 또 나중에 또 이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됩니다. 정태기가 초등학교 친구인지, 이걸 중개사법에서 이혼했는지, 세법시장에 이혼했는지, 번지수가 열심히 했는데, 번지, 소속으로 모르죠. 그러시면은 아니 되옵니다. 책자 넘어갔습니다. 112페이지 오시고, 112페이지. 도시적 외의지역에서 지구단위 구역 지정 요건입니다. 아마 오늘 마지막 시간에 강의의 하이라이트는 도시적 외의지역에서 지구단위 구역 지정 대상이고, 오늘 이거는 구두시험을 보고 집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나오실 때 제가 저기 앞에 근총을 차고 서 있을 거예요. 나오실 때 도시적 밖에, 도시적 외의지역에서 지구단위 구역 지정 대상 3개를 말씀하시고 지나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못 외우시면은 근총을 살짝 보여드릴 거예요. 자, 도시적 외의지역에서 지구단위 구역 지정 대상 112페이지를 그대로 고정합니다. 해놓고, 자, 앞에 봐주십시오. 여러분, 도시적 밖에 5개 용도지역 말씀해 주십시오. 관리지역이 3개 있고,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있습니다. 자, 관리지역 불러주세요. 보생계니까.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보생계. 2개 남았죠? 농림지역하고, 자연환경 보존지역. 여기서 물으면 대답하십시오. 대답합니다.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고 제한적 이용개발이 허용되면서 계획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땅은 오늘 구두시험 면제. 야, 계획관리 지역 좋아요. 기대를 안 했는데 계획관리 지역 맞습니다. 열심히 하시구나. 그러면은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 신도시 개발의 1순위는 계획관리지역이죠. 그래서 도시적 밖에 지구단위 구역이 지정되려면 첫 번째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고요. 계획관리지역이면서 신도시 개발을 위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지정되는 구역 면적, 지정되는 지구단위 구역 면적 100분의 50, 절반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100분의 50,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포함됩니다. 포함되고 대통령령이 정한 신도시 개발 요건을 갖춥니다. 기역, 니연, 디귿, 리열. 이 4가지 신도시 개발 요건을 갖추면은 계획관리 지역에 무엇을 지정합니까? 지구단위 구역을 지정해서 신도시로 개발돼요. 첫 번째, 도시적 외의 지역에 지구단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정되는 구역 면적 얼마? 100분의 50, 50% 이상이 계획관리 지역에 포함되고 신도시 개발을 위한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요건 112페이지입니다. 112페이지. 제일 위에 도시적 외의 지역에 지구단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 박스에 들어오십시오. 양괄호 1번 발표합니다. 줄 거 주십시오.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 100분의 50 동그라미 하시고요.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 이때 구역은 무슨 구역이죠? 지구 단위 구역이지 뭐.
지정하려는 지구 단위 구역 면적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 동그라미 하십시오.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다음에 정하는 신도시 개발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때 신도시 개발 요건이 몇 개 있죠? 몇 개 있죠?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5개입니다.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묶어주세요. 지정 요건입니다. 지정 요건. 동그라미 1번부터 5번을 묶어서 지정 요건이라고 합니다. 지정 요건. 지정 요건 적어놓고 1번 내려옵니다. 1번 보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 외 줄 것이십시오. 동그라미 1번. 계획관리지역 외 줄 것이십시오.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포함할 수 있는 나머지 용도적은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고개를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 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지정되는 구역 먼저 100분의 50 이상이 어디에 포함됩니까? 계획관리지역에 포함되고, 계획관리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여기 계획관리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이곳의 용도지역이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가 이해됐죠? 지정되는 구역 면적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포함되고, 계획관리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이 용도지역이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3번 내려옵니다. 동그라미 3번 내려오십시오. 동그라미 3번에 자 제가 읽어드리면은 따로 줄 것이십시오.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다음의 하나에 기준된 면적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까지 거예요. 그때 면적 요건이 몇 개 보여요? 기역, 니은, 디귿 3개가 보입니다. 그 중에서 기역 보시면 여러분은 거의 충분합니다. 기역분 줄 거죠.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에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됐다면 그 면적이 얼마? 30만 제곱 이상일 것.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에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됐다면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고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네, 여러분. 지금 여기는 도시적입니까? 도시적 밖입니까? 도시적 외지역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에서 도시적으로 용도지역이 지정이 안 된 곳에서 여기다가 도시적이 아니잖아요. 도시적 밖이잖아요. 도시적이 아닌 곳에서 아파트 짓고 연립주택을 건설할 계획이 있다면은 최소 면적은 얼마나 나와야 됩니까? 30만 제곱 이상이 됩니다. 30만 제곱 이상이 된다는 거죠. 이 말을 바꾸게 가면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30만 제곱 미만인 소규모 아파트 단지 개발을 여기저기에서 난개발을 합니까? 제도적으로 못합니까? 못하도록 막아둔 거예요. 이게 2002년도에 이 법을 국회에서 만든 거예요. 이게 서울이고, 서울시 주변에 서울에 아파트 값이 비싸니까 여기저기 들판 한가운데 아파트 한 동, 산 밑에 아파트 한 동, 이렇게 소규모 아파트 단지가 개발되면 난개발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도시지역이 아닌 용도지역, 이 도시지역 밖에서는 아파트 짓고 연립주택 위주로 지구단위 구역을 지정해서 신도시를 개발하려면 최소 면적이 30만 제곱 이상이어야 한다고 법을 만들어버린 거죠. 여기가 이해가 됐죠? 여기까지가 여러분의 시험 범위라고 보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교양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봐요. 여기 봅니다. 여기 그럼 서울 주변에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아파트 단지가 개발된 신도시에 입주하신 분들의 직장은 전부 신도시에 있습니까? 서울입니까? 대부분 서울이잖아요. 그러면 서울에 출퇴근해 자고 나면 들어가야 되니까 기반시설, 지하철, 도로 등 기반시설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아파트 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3번 해봐요. 4번. 거기 동그라미 4번 되어 있죠, 번호가. 동그라미 4번에 줄 거죠. 당해 지역에. 동그라미 4번 저 밑에 있습니다. 제일 밑에서 5번째 줄. 6번째 줄. 제일 밑에서 6번째 줄. 네. 동그라미 4번 줄 거죠. 당해 지역에 도로, 건너뛰고 등, 도로 등 줄 거죠. 당해 지역에 도로 등 기반시설 공급이 가능해야 됩니다. 당해 지역에 도로 등 기반시설 공급이 가능해야 된다고요. 여기에 서울에 출증을 해야 되니까 아파트 위주로 지구단위 구역을 지정해서 아파트 위주로 신도시 개발하려면 여기가 서울하고 연결되는 도로나 지하철 등 기반시설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지구단위 구역을 지정해서 아파트 지으라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거기 5번 되어 있죠. 동그라미 5번 줄 거죠. 자연환경 저 뒤에 자연환경 줄 거고 저 뒤에 자연환경 등을 해치지 아니하고 줄 거예요. 자연환경 저 뒤에 건너뛰어서 등 자연환경 등을 해치지 않고 그 뒤에 문화재 훼손 우려가 없는 지역이 된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 조선시대부터 유적지, 고려시대 유적지, 사적지고 국보급 문화재가 있어. 거기다가 아파트 위주로 지구 단위 그 지역에서 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자연환경 해치지 않고 문화재 훼손가 없는 지역이 된다 이 말이다. 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입법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잖아. 이해를 하니까 현장을. 그러면은 저 같으면은요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정리를 할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나올 거면 딱 줄까 주는 거잖아. 다 버리면서. 그죠? 저 같으면 이런 걸 돌아서면 잊어버리거든요. 잊어버릴까봐 나 오늘 저녁에 잠도 잘 못 자겠어요. 이거. 또 보고 또 한번 읽어보고 또 자다가도 놀라서 잊어버릴까봐 또 벌떡 일어나서 다시 읽어보고 자겠는데 우리 형님 생각 어떻사옵니까? 저 같으면 그래야지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 이걸 그냥 덮어놓고 잊어버리든 돌아서면 잊어버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덮어놓고 그냥 편안하게 주무시면은 편안하게 다 잊어버린다니까 진짜. 그러면 생각도 하기 싫어 그냥. 자다가 또 일어나서 보고 막 그렇게 된다니까. 자다가 놀려서 일어나가지고 또 한번 보고 자고 막. 아침에 일어나자고 눈 뜨자마자 다시 한번 혹시 잘 있는지 애가 들춰보고 막 이렇게. 그래야 그 정도 해야 내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침까지 이어지도 않고 아침까지 편안히 주무시면은 그 다음날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십시오. 두 번째, 도시적 외지계 지구 단위급을 지정하려면은 잠깐만요. 도시적 외지계 지구 단위급을 지정해서 신도시를 개발하려면은 그 다음에는 이 도시적 밖에 5개의 용도지역 위에다가 뭘 지정하면 되느냐면 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 지정하고요. 이 개발진흥지구가 대통령 명의 정한 신도시 개발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도 지구 단위급을 지정해서 신도시를 개발할 수 있게 돼요. 이때 개발진흥지구의 대통령 명의 정한 요건은 아니어도 돼요. 계획관리지구 지정 요건 두 번째부터 네 번째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진흥지구에도 아파트 짓고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면적이 얼마? 30만 제곱 이상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도로 등 기반시설 공급이 가능해야 되고요. 서울로부터 도로도 연결되고 지하철 공급이 가능한 지역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동네에도 자연환경 해치지 않고 문화재 훼손 우려가 없는 지역이어야 돼요. 바로 밑에 나와 있다고. 자, 개발진흥지구 봅시다. 112페이지 제일 밑에 세 번째 줄. 양가로 2번 별표하십시오. 개발진흥지구로서 다음에 대통령령이 정한 신도시 개발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자, 양가로 1번 봅니다. 요건 첫 번째. 양가로 1번에 3번부터 5번에 해당하면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양가로 1번이 뭐죠? 계획관리지구 지정 요건이잖아요. 계획관리지구 지정 요건 몇 번부터 몇 번? 3번, 4번, 5번에 해당해야 된다 이 말이야. 3번이 뭐죠? 아파트 짓고 여주택 지으려면 면적이 얼마? 30만 제곱 이상. 4번이 뭐죠? 도로 등 기반 시설의 공급이 가능한 지역이 되죠? 5번이 뭐죠? 자연환경 해치지 않고 문화재 훼손 우려가 없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오늘 잠깐 오늘 배우셨는데 개발진흥지구 몇 개가 있죠? 5개로 세분되잖아요. 그 세분된 5개의 개발진흥지구가 일정한 용도지역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은 문제풀이 할 때 이거 한다고. 하나만 봐드릴까요? 하나만 보죠 밑에. 동그라미 1번 제일 밑에 주거개발진흥지구 주거 동그라미. 두 번째 복합개발진흥지구 복합 동그라미. 이때 복합개발진흥지구는 가로 안에 줄 거예요. 주거기능이 포함되어야 돼요. 주거기능이 포함된 복합개발진흥지구 그렇게 봐야 된다고. 그리고 특정개발진흥지구 특정 동그라미. 몇 개죠? 3개. 이 3개의 개발진흥지구는 어디에 위치해야 됩니까? 그 개발진흥지구가 계획관리지구 안에 위치해야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신도시 개발이 허용돼요. 알겠죠? 여기까지만 외워도 충분할 것 같고요. 그 이상 내려가면 오바입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여러분 수험 범위라고 보면 되는데 최대치를 들어갔다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을 계속 반복하고요. 나중에 문제집에 이것을 문제로 만들어서 안 외우면 문제가 안 풀리게 하고요. 계속 그냥 연습을 한다 생각해요. 연습. 우리 군인이 아니고 훈련을 못하고 연습을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앉아서 버텨야 되고요. 인터넷 수강하시는 분들 어쨌든 그 컴퓨터 앞에 앉아야 됩니다. 10월달까지. 그러니까 떨어지는데 왜 떨어지죠? 이 컴퓨터 앞에 안 앉으니까 빠져나가버리니까 못 듣잖아요. 계속 인터넷 공부하시는 분들도 정말 그 대단한 분들이잖아요. 저하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면은 그래도 미안해서 눈이라도 마주치고 졸다가도 놀라서 일어나고 하지만 핸드폰보다 눈이 마주치면 미안해하고 안 보게 되지만 인터넷 컴퓨터 앞에 있으면 제가 안에 있으니까 안 나오거든. 안 나오니까
좀 하다 보면 자기도 문제 졸고 있고 막. 그죠? 졸아 버리니까 다음에는 졸고 끝났잖아. 다음에는 들을 떠고 간주한다. 심리가 그래요, 사람이. 그냥 인터넷만 돌아갔잖아. 자기는 졸았잖아. 들을 떠고 생각해요. 그 다음엔 그거 다시 안 듣고요. 그 다음 걸 들어요. 심리가 그렇거든. 그러니까 이해가 연결돼, 안 돼? 안 되니까 재미없거든. 알아들어도 4시간 또 앉아있기 힘든데, 이해도 못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없는 다 나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가면은 환불해준다고 하잖아요. 한급급 해주잖아요. 그래도 학교를 못하거든. 몇 명 안 되거든요. 인터넷만 들으시면. 그러니까 큰 소리 딱 치잖아. 내줄게. 그러잖아. 왕창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나와서, 그러니까 어쨌든 인터넷 들으시면 앉아서 버텨내야 돼. 10월달까지. 그러면은 거의 붙어요. 여러분도. 아셨죠? 하나 남았네. 줄 것이십시오. 건너편에 113페이지 제일 위에 박산에 양가로 3번 찾았습니까? 113페이지 맨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폐지된 용도지구 안에서 그 용도지구니까 폐지된 용도지구잖아요. 그 폐지된 용도지구 안에서 행비 제한, 건축 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대체하려고 하는 지역은 도시적입니까? 도시적 외지역입니까? 도시적 외지역이지만 지구 단위 계획을 진행 가능합니다. 이게 2018년도 시험 문제입니다. O와 X로 답을 합니다. OX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폐지된 용도지구에서 건축 제한을 지구 단위로 대체하려고 할 경우에는 도시적 외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O 믿겠습니까? O. 그래서 이 목차 세 개를 꼭 외우십시오. 목차 세 개를 외워야 됩니다. 다시 할게요. 저를 볼까요? 도시적 밖에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첫 번째, 지정되는 구역 면적 100분의 50 이상이 어디에 포함되어야 됩니까? 계획관리지역에 포함되고 대통령령이 정한 신도시개발 요건을 갖출 거. 두 번째는 뭐가 지정돼야 되죠? 도시적 외지역에 개발 정주가 지정되고 그 개발 정주가 신도시개발 요건을 위한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용도지구를 폐지했어. 그러면은 그 폐지된 용도지구 안에서 하던 건축 제한을 할 수 있게 됐습니까? 없게 됐습니까? 없게 됐죠. 그것을 지구 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지구 단위계획으로 용도지구 안에서 하던 행위 제한을 대체를 하려고 할 경우에는 도시적 외지역에 지구 단위 구역 지정을 허용을 한다 이 말입니다. 세 개. 그 목차를 외우시면서 지하철 타고 편안하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또 봬요. 내일 오후 3시에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 113페이지에서 진도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뭐 혹시 주말이니까 일정이 있으면 개인 일정 소화하시고 인터넷 강의 올라가니까 그죠? 네, 또 인터넷 강의도 뵐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